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간만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순살자이. 아니, 제가 순살치킨 좋아하거든요. 뼈 발가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순살치킨, 특히 양념치킨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뼈가 있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가 꽉꽉 차 있어야 되는데 무너졌습니다. 인천 검단에 있는 좌이 아파트인데요. 완공 5개월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이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국토부에서 조사가 들어가죠. 조사를 해보니까 기둥이 34개가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가요. 시공, 공사는 GS건설이 맡고 시행, 사업 주체는 LH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총체적 부실인데요. 34개 기둥 중에서 15개인가요? 빼버립니다. 철근을 빼버리고요. GS가 또 4개인가?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콘크리트 강도도 30% 낮은, 급이 낮은 콘크리트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라도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무너져 버리죠.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 위가 뭐냐면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완공돼서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다가 무너져 내렸으면 어떡할까요? 세외 토픽 나오죠. 엄청난 인명사고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입주하기 전에 무너져서 저는 하늘이 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GS에서 다시 전면 재시공하겠다. 철거하고 1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대당 이제 지체 보상금도 뭐 8천만 원 정도인가 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작년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졌잖아요. 그때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빨리빨리 건축하다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고 이번은 아예 계획적으로 빼버렸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요. 과거에 저희 고향에 가면 할아버지가 살던 건물이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지은 100년이 된 건물인데도 아직도 그만아가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멀쩡합니다.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한가요? 그게 아니죠.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굳이 따져보자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요. 주변 분양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을 자극해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야 분양가 많이 올리지 마라고 해서 캡을 씌웁니다. 근데 너무 무겁게 꾹 눌러버리니까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 버리죠. 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주변 아파트하고 비슷해도 괜찮은데 눌러버리니까 돈을 올려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인플레이션, 철근, 자재비 다 올라가고요. 인건비, 최저임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죠. 거기에 작년에 금리까지 올라갑니다. 대출이자가, PF 대출이자가 2배로 늘어나죠. 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구 노력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나무를 덜 심을까요? 나무를 덜 심으면 표시가 나잖아. 보이는데 손을 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올려달라고 하면 조합이나 계약자들한테 엄청난 반발, 문제가 되죠. 사회적 비난.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장들도 막 물 새는 곳은 그냥 애교, 이제 물 새는 게 애교가 돼버렸고요.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위험하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오바다. 설마 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제가 머쓱해졌습니다. 외국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호주였을 것 같아요. 공사하는데 2년, 3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어떻게 건물을 1년 만에 빌딩 같은 걸 뚝딱뚝딱 짓느냐. 제가 그때 한국 기술력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술력이 좋은 게 아니라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참 이게 우리 삼풍백화점 1995년이었나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멋있게 편리하게 만들지 진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았다는데 진짜
바뀌어야겠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모든 건설사가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제가 들은 내용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성물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삼성물산 레미안이 그나마 제일 낫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라고 하니까 공사 현장에 인부들 또 알바들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가기 싫어하는 사업장이 삼성물산에서 짓는 레미안 아파트 사업장을 제일 가기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왜? 일도 많이 시키고요. 깐깐하고 꼼꼼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서 가면 삼성물산 레미안은 좀 더 기준에 충실하게 잘 짓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자 비율을 보면 삼성물산 레미안이 가장 낮게 하자가 적은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작년 12월이었나요? 작년 12월이 아니라 작년 봄이었죠. 둔촌주공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 공사비 뭐 1조 몇천억 올려달라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속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아니 시공 계약을 해놓고 그걸 안 지키고 왜 저러냐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대출이자 오르죠. 인건비 오르지. 건축 자재비 오르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가 높게 못 받지. 근데 그러니까 손실이 불가피한데 그걸 참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라도 3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500만 원짜리 일이야. 너무 힘들어. 그럼 그대로 참고 300에 해야 될까요? 올려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 중단하고 올려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건설사들은 그렇게 안 했을까? 둔촌주공이 제 기억으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아마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올려달라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상이었구나. 올려달라는 말을 안 하고 철근을 빼먹는 게 비정상이지 쓸 거 다 쓰고 원칙대로 제대로 짓고 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정당하게 돈을 더 달라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대한민국 기준과 원칙 똑바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100년간, 콘크리트 100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재개발을 뚝딱뚝딱 하는 문화도 이제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50년 기본, 수선해서 100년까지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계기가 이번 순살자위로 이제 그런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오래 가는 건축물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